네, 알고 있어요.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조금 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님이요.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전혀 몰라. 딱히. 한 명은 알고 있어요. 윤흥신 장군님이요. 윤공단은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데는 잘 몰랐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정면가도를 내세운 왜군은 부산포에 상륙한 뒤 조선의 해안 방어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대진성을 공격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다. 4월 14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진성 전투를 이제 치르고 부산진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일부 병력을 다대진성 쪽으로 보냈습니다. 선발대를. 근데 그 선발대를 다대진성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격퇴를 합니다. 그래서 15일 날 다시 대규모의 일본 군인들이 다대진성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대진 첨사했던 윤흥신과 아우 유령제 장렬하게 전사한 전투가 다대진성 전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대진을 지키던 윤흥신 장군에게 한 군사가 아뢰었다. 장군, 머지않아 적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피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윤흥신 공은 이렇게 군사를 꾸짖었다.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왜군은 어째서 다대 지역을 목표로 하였을까? 일본과 제일 가까운 지역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 쪽으로 일본 군인들이 침략해 올 수밖에 없었고요. 수군들은 남해안을 거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해안 쪽에 낙동강 하구 쪽에 있는 다대포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조선에서도 나름대로 일본 군인들이 침략하면 반드시 다대포 지역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성도 만들고 봉수대도 만들었거든요. 응봉 봉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요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본군이 일본에서 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건너왔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와 물자들을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물자를 이동시키려면 배로 운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낙동강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물자와 병력들을 운송했습니다. 다대포 지역은 일본 군인들이 어떤 물자 운송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있던 정훈 장군은 경상 해상전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부산포해전에 참전했다. 정훈 장군은 부산 앞바다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다가 결국 순절했다. 모른 데에 가면 정훈 장군 순위비가 있습니다. 정훈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에서 여수에 있다가 부산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러 왔을 때 부산포해전에서 전사를 했죠. 정훈공 순위비는 정훈을 기리기 위해 후손 정혁이 세운 비석이다. 비문에는 정훈 장군이 모룬대 아래에서 왜군을 만났을 때 모룬의 운자가 자기 이름의 운과 음이 같다 하여 이곳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싸우다가 순절했다고 적혀 있다. 임진왜란 당시 다대진성과 부산 앞바다를 지키다 순절한 윤흥신 장군과 정훈 장군, 또 이들과 함께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무너진 삶을 일으키려 애쓴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 이들의 희생은 전쟁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되었고 오늘의 부산을 있게 한 소중한 유산이다. 과거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자랑스러운 미래를 만드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